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법률로서 정하고 있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에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정하고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도 중개상물 되겠습니다. 자, 토지입니다. 먼저 토지.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게 한 필지입니다.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게. 그래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게 하나의 필지입니다. 법률적 개념이죠. 학개론에서 획지는 일단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지를 획지라 하고요. 그러면 획지가 더 넓은 개념입니까? 필지가 더 넓은 개념입니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한 필지가 엄청나게 면적이 넓을 수도 있고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게. 또는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데, 다만 용익물권 설정,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 이걸 용익물권이라고 하고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토지 1필의 일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아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미채굴 광물, 포락지, 바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한강 이런 거는 중개상물 안 되겠죠? 개인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아파트 방 한 칸만 전세 주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 한 칸만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용익물권은 1필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방 한 칸만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가 광물을 채굴할 권능이 있다. 개인 땅 밑에 석탄,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그건 개인이 채굴권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채굴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대상물 아니고 동산입니다. 나무 베어내버리면 그건 동산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 중개상물이다. 지목이 28개가 있는데요. 전답, 가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양의장 모든 지목 다 중개상물 되고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다 중개상물 됩니다. 단 행위제한만 되는 거죠. 이 허가구역에서는 허가구역은 거래규제인데 허가받으면 되고요. 수변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전부 거래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만 안 되는 거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모두 중개상물 됩니다. 모든 지목,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되고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된 것, 전세권 설정 등기된 것, 분묘기지권 설정되어 있어도 거래는 가능합니다.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죠. 중개상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남대문,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이런 거는 중개상물 될 수 없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 팔아먹을 수 없다. 서울시청 부지 이런 거 팔아먹을 수 없죠. 땅이라 하더라도 토지라 하더라도 광진구청 부지 땅 이런 거는 팔 수 없습니다. 토지라도. 그래서 중개상물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인데요. 건축물의 경우 일동의 일부도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101동 101호 원래 집합 요즘은 보통 우리 아마 학원 건물 요것도 층별로 구분 소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각 층별로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는 뭐 그냥 빌딩 있으면 그냥 한 사람이 통으로 전부 다 했는데 그럼 너무 비싸니까 거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층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일동의 일부도 101동, 101호 아파트 같은 건 가능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지금 아파트 다 지었다가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지금 아이파크 강주 뭐 하정인가 거기 있었고 이번에 인천 금단 신도시 GS건설에서 LH가 원래 시행사입니다. LH가 분양하는 걸 시공을 GS건설에서 맡았어요. 도급계약 2,500억, 1,666세대. 근데 그 지금 1,700억이 이미 매몰 비용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런 상태에서 주차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전면 재시공한다는데 1조 원 정도 든데 전면 재시공하면 철거 비용 2,000억 넘게 들고요. 2,500억, 철거 비용이 더 든다고 다시 짓는데 또 2,500억 하면 5,000억. 지금 이미 들어가는 게 2,000억. 거기다가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 뭐 지체보상금 해줘야 되고, 연체이자 은행, 한 가구당 1억 넘게 배상해 줄 모양이더라고요. 그 옛날에 삼성도 애니콜 완전히 다 불태운 적이 있어서 이건희 회장 시절에 충격적인 욕법이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그 옆에 주민들도 또 자기들도 손해배상 해달라더라고. 공사기간 더 연장되면 이게 뜯고 지으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또 먼지 나고 이러니까 좀 참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지을 때 처음에 잘 지으면 되는데 이게 전부 건설업계 이게 관행이 뭐 철근 빼먹고 이런 게 많이 있었나 봐요. 자, 건물 일동의 일부도 중개사물 될 수 있고,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사물이고, 이 건축물이라고 하면 지붕, 벽, 기둥이 모두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민법상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주유소에 세차해주는 기계 있잖아요.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밀려있던데, 기계. 그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지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상.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사물 아니다. 중개사물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거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국가재산이나 공유재산이어가지고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되고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개 대상물이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입니다. 아무나도 할 수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아무나 무자격자도 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사물은 아니라고요.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중개사물 아닙니다. 자,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것,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입니다. 그러나 입주권이라고 하면 중개사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 된다. 지금 재건축 이런 게 좀 힘든 게 오늘도 뉴스에 나왔더라고. 상가를 하나를 가지고 120개로 쪼갰더라고, 지분을. 그럼 나중에 입주권을 120개 받는 거잖아요. 그래 버리면 그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겠죠. 지분 쪼개기를 하면. 옛날에 지분 쪼개기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다가구 주택이면 단독주택이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입주권이. 근데 그걸 다세대로 변경해버린 거예요, 구분 소유로. 그럼 각 구분 소유자마다 다 입주권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머지 그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이익이 별로 안 남으니까, 그런 사람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된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동호수를 특정하는 거죠. 그래서 입주권은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 이렇게 하면 중개사물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입니다. 대토권이 뭡니까?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가 대토권입니다. 그 원주민들 개발 사업 하는데 그 있던 원주민들에게 현금 보상 대신 토지로 주는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다목적 댐 이런 거 건설되면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마을이 수몰되면 없어지니까 그 마을 주민들끼리 바로 그 옆에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땅을 준다고요. 왜냐하면 돈도 싫다, 우리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대토권을 준다고요. 지금 뭐 예를 들면 3기 신도시도 지금 뭐 계양 신도시가 보상이 다 끝났다더라고, 토지 보상이. 그러면 계양 신도시 이런 데도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에게는 대토권을 준다고요. 거기에 집 지어서 살 수 있는 땅을. 그런데 이런 대토권은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 이 대토권을 어떻게 주냐면 추첨을 해가지고 정해요. 이렇게 뭐 구역을 정리해 놓고 여기다가 막 이게 줄 땅을 몇 벌럭 이렇게 해놓고 이 중에서 추첨해가지고 하나 주기는 준다고요. 어디 나올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전매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대토권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거래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물 아닙니다. 이 대토권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옛날로 말하면 토지 수용법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토권이 나와 있습니다. 대토권이라고 하면 중개사물 아닙니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입니다. 이건 또는 대토권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이런 권리금은 아무나 중개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입주권, 이것도 불법입니다. 만약에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에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불법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금전채권, 이건 아무나 중개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빚 탕감하게 해주고 수수료 받아 먹어도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꼭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기초문제 지문들입니다.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이다.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다. 그 다음에 이른바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수분양자,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수분양자, 받을 숫자입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수분양자죠. 위치와 면적이 101동, 101호는 누가 분양받았는지 위치와 면적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중개상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만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명인망법이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명인망법이라고 합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만 중개상물이라는 게 행정심판 결정 내용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왜 중개상물 아니냐 하면 아무나 중개도 된다고, 농작물 별로 중요한 물건 아니잖아요. 국토부 유권 해석입니다. 법조문에는 없고요. 결론은 시험에 나오면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현재는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만 있다. 미분리 가실은 동산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도 되고요.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정원수로 뽑아서 팔아먹을 나무는 역시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밖에 없습니다. 자, 임목은 아니지만, 임목은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하고요. 등기 안 됐지만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이다. 가식의 수목, 암석, 토사. 가식의 수목은 동산이고요. 암석, 바위암자, 돌석자, 흑토자, 모래사자. 이런 암석이나 토사는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중개상물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강암 캐가지고 팔아먹는 거 중개하는 거 아무나 해도 되고요.
저 여주보에 모래 쌓여 있는 거 중개하는 건 아무나 해도 된다. 중개대상물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상물이다 했는데 이게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해주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다. 그 다음에 20톤 미만 선박이든 20톤 이상 선박이든 모두 중개대상물 아니다. 20톤 미만은 동산이기 때문에 아니고 20톤 이상은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들이 임목을 중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안 일어나는 것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민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 저당권이 시험 많이 나옵니까? 전세권이 시험 많이 나옵니까? 민법 물권법에서 뭐가 더 많이 일어나냐고 현실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많이 하냐고요? 아니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많이 하냐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거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막상 전세권 중개업을 해보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 좀 하게 해달라 세입자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주인이 그래 해라 하니까 막상 안 하더라고요. 왜? 돈이 들어가잖아요. 등기하려면. 근데 확정일자만 받으면 거의 뭐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사실상 거의. 다른 점은 전전세권이 없고 임의경매 신청권이 없을 뿐이고 나머지 배당받는 데는 외려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전세권자보다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면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는다고요.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은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받기 때문에요. 단 전전세권이 있고 임의경매 신청권이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전세권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거의 안 하지만 저당권하고 건저당은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은행 융자 받으면 집 사면 거의 다 대출받고 건저당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이 시험에 외려 많이 나온다고 한 3문제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론은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임목을 중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다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자, 다음 임목이 뭐냐면 등기된 나무가 임목입니다. 설립자, 나무목자.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수종, 나무 종류 제한은 없습니다. 죽어서 누워있는 나무, 벤나무, 베어낸 나무 이런 거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고요. 등기를 하려면 임목등록원부에 먼저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 목적이 되고요. 일필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의 생립이라는 것은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고 죽어서 누워있는 나무는 등기할 수 없다. 일필의 일부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됐다면 그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임목 등기 기록이 표시됩니다. 임목이 있는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임목 등기 기록이 표시된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해당 구 상란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며 일권주의 예외다.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모두 다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임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등기를 하게 되면 나무 하나하나가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등기된 임목 전체가 하나로서 소유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만약에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고, 공업 소유권이 있고, 이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 묶어서 이것을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하게 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며 또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거지, 공장재단에서 공업소유권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임목이 있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이 표시된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맞습니다. 마찬가지 토지 건물도 등기하려면 먼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부터 먼저 만듭니다. 대장 만들고 나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합니다.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산에 나무가 있다면 이 토지 소유자도 갑이고 나무도 임목, 갑인데 만약에 이 중에 토지나 건물만 양도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도 갑, 임목은 계속해서 을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17회 때 나오고 최근에 안 나왔잖아요. 31회 때 나온 거는 그냥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이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거 토건, 입광공, 법령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정답이었는데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준공허가받은 매립지는 적법하게 매립했으면, 예를 들면 서산간척지, 서산바다를 정주영씨가 매립했었죠. 그건 이제 개인 땅이 됐으니까 중개상물 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만 하면 논란의 대상이 된다. 적법 절차를 거쳐서 매립하고 면허 받아서 매립해서 준공허가받은 매립지는 중개대상물이다. 개인의 도로, 사도, 도로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이고요.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된 것도 중개상물 된다. 사법상 또는 공법상 제한만 받을 뿐입니다. 거래가 가능하면 중개상물 된다. 현실적으로 가압류돼 있고 이러면 잘 거래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살 사람 있으면 팔아도 됩니다. 자, 중개대상물 아닌 것, 업, 선막, 건설기계, 비행기, 자동차, 농작물은 의제부동산이지만, 준부동산이지만 중개상물 아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재단에서 분리된 토지 건물만 중개상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가 불가능한 것, 행정재산, 무주토지, 공도, 미채굴광물, 호수, 공원, 바다, 국가천, 사권 소멸된 포락지. 포락지라는 건 떨어질 낙자, 땅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물속에 잠긴 토지로서 사권이 소멸됐다.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국가가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수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안 된다. 다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안 되고요. 일반 재산, 옛날에는 이걸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어요.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 지금은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매각, 현물출자, 대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할 때에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개상물 되지 않지만 2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세 번째는 이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중개상물 될 수 있다. 경매, 공매, 수용, 상속, 증여, 기부채납, 환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 없다. 그러나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된 부동산도 중개상물이다. 상속받은 전답, 증여받은 토지 중개대상물이다. 상속, 증여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 없죠.
지금 윤석열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에 보니까 이게 증여세 안 내는 게 지금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 성년인 경우 10년에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죠. 세금 안 내고. 그걸 결혼자금에 하나여 세금 안 내고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금 안 내고 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하던데 그 금액이 뭐 한 1억 5천 뭐 이 정도 1억 5천에서 2억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돈 있는 사람은 사실 뭐 몰래 몇 억씩 주잖아요. 몇 억씩 주는데 그게 별 문제가 없다가 뭔가 정치를 하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누군가 신고하거나 이러면 국세청에서 조사하면 문제될 소지가 있죠. 가장 좋은 거는 자녀가 태어날 때 바로 그 2천만 원까지 부모라면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증여세 신고하고 그때부터 이제 통장에서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돈놀이 해가지고 돈 굴려가지고 그 다음 해에 3천만 원 줘도 돼요. 1천만 원 1년 동안 뭐 준 거 주식 투자해가지고 늘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3천만 원 가지고 그 다음에는 4천만 원 계속 늘어나면 10년 지나면 뭐 억이 넘을 수 있어요. 그 또 10년 지나면 또 2천만 원 그냥 줄 수 있죠. 세금 안 내고. 그 세금 안 내고 10년마다 줄 수 있으니까 그럼 20살 넘으면 그때는 또 이제 5천만 원 줄 수 있고요. 그럼 30살 넘으면 또 5천만 원. 그래버리면 몇 억 세금 안 내고 줄 수 있다고요. 저는 뭐 줄 돈이 없어서 그런 거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자식한테 뭐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게 나쁘진 않지만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자식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줄 때만 잠시 기뻐하다가 돌아서면 또 바라고 이렇게만 돼요.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자꾸 주는 게. 어쨌든 살아서 주는 게 증여고 죽어서 주는 게 상속입니다. 네, 상속은 법정 지분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상속이 되고요. 증여는 이게 주는 사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장남에게 상속 중개 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잖아요. 법에 의해서 장남 차남이든 다 똑같이 상속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인데요. 점유권, 질권, 법정재단권 성립은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고요.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니까 중개상 권리 아니고요. 일신 전속적인 임차권입니다.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속한 임차권, 중개상 권리 아닙니다. 그게 뭐가 있어요? 일신 전속적인 게 LH에서 하는 영구임대주택 50년, 국민임대주택 30년, 10년 임대 후 분양, 5년 임대 후 분양, 또 행복주택 6년간 임차해주는 거 이런 거는 일신 전속적입니다. 그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중개상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구임대주택단지 이런 데다가 중개사무소 개업하면 아파트에 있다고 무조건 아파트에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국민임대주택인지 이런 걸 봐야 된다고요. 영구임대주택인지.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면 국민임대주택 30년 살 수 있는 주택에 살다가 방 빼고 이사 나가려면 중개업소에 새로운 세입자 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LH에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만 일신,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다. 저소득층이고 이렇게 해야 가능한 거죠. 영업권, 저작권 이런 거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그러나 중개상물 아니니까 아무나 해줘도 된다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 파리에 있는 에펠탑 야간 조명이 있는 거 이거는 저작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야간 조명이 있는 걸 유튜브 채널에 쇼츠에 올렸더니만 댓글에 불법인데요. 이렇게 해도 뭐가 불법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낮에 거는 올려도 그 예술품이래요. 공공 조형물이 아니라 예술품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보호된다고요. 그래서 밤에는 여러분들 사진 찍어가지고 잘못하면 SNS에 이런 데 올리면 저작권에 저촉될 수도 있어요. 만약 고발당하면. 이 저작권은 뭐 4, 5, 70년인가 7, 80년 보호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도할 수 있는데 중개사물 아니니까 아무나
양도해 줘도 됩니다. 영업권 이런 거는 일종의 권리금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것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해줘도 된다. 법정지상권도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중개대상물 용어정의입니다. 법조문에 딱 없는 걸, 관념적인 걸 해석상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6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12번이네요. 6페이지 12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했는데,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로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도, 기둥, 지붕, 벽이 모두 있다면 중개대상물이고요.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입주권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동호수가 특정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고요. 대토권 중개대상물 아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기역,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전형적 33회 기출문제네요. 전형적인 패턴이 이렇게 박스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13번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되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중개상물에 해당되고요. 니은,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고요. 감유, 가처분, 가등기 된 것,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든 지목, 전부 다 중개상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건축물도 중개상물입니다. 지금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기역, 디귿, 리얼 3번이 정답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페이지 18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 했는데, 대토권 중개상물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동호수가 특정된 미래의 건축물 중개상물이고요. 추첨, 당첨 중개상물 아니고요. 임목 중개상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상물 해당되는 것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게 어려워요. 법조문에는 이렇게 뭐 입주권, 대토권 이런 말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해석상 풀어야 되니까 용어정의와 중개상물은 어렵다. 9페이지 19번입니다. 9페이지 19번 문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수분양자, 피분양자 똑같습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건 미래의 건축물 중개대상물이다. 명인망골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이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물 아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기역, 니은, 리얼, 기역, 니은, 리얼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맞습니까? 혹시 문제를 풀다 보면 잘못 읽어가지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시험 봐도 100점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내놓고 자기가 풀어도 100점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9페이지 20번입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거 되는데, 허가구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이고요. 가등기, 감유, 가처분 중개상물이고, 임목 중개상물이고요. 포락지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상물이고요. 포락지, 떨어질 낙자, 토지가 떨어져서 물속에 잠겨가지고 사건이 소멸됐다. 사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개인게 아니고 국가 거나 지자체 소유니까 중개상물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 되는데,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물 될 수 없고요. 없죠. 거래처 신용, 권리금 중개상물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대토권 중개대상물 될 수 없고요. 20톤 이상 선박, 20톤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아니라고 했죠.
20톤 미만은 동산이라서 아니고 20톤 이상은 어재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없어서 중개사물 아닙니다. 5번 맞습니까? 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자, 다음은 11페이지 2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의 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다. 행정재산은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목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대토권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중개대상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할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겠습니다. 문제 1문제 다 풀어보시고요.